오늘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지인 나하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볼 만한 명소 6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리성이에요. 류큐 왕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고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곳은 슈리성의 정문으로 현판에는 수레 지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뜻은 예절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어요. 이것은 국왕 공덕비예요. 이것은 석회암으로 만든 성문으로 국왕이 슈리성 밖으로 나갈 때 여행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장소예요. 이 문은 칸카이문, 환해문이에요. 슈리성 성곽내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정문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슈리성에는 중국 황제의 사자, 책봉사가 초대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수리 중이더라고요. 류희 용통이에요. 용의 입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이 물은 왕궁의 음료수로 사용되었고 중국 황제의 사자인 책봉사가 류큐를 방문했을 때 나항 근처 숙소까지 매일 이곳에서 물을 날랐다고 해요. 용 조각은 1523년에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약 500여 년 전의 것이에요. 중산 제일은 샘의 수량과 수질이 류큐에서 제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책봉 7비가 있어서 류희, 용통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7개의 비석입니다. 류큐 국왕의 주기를 선언하기 위해 파견된 중국 황제의 사자들이 용통의 맑은 물을 칭찬하여 한시를 지어 읊고 글자를 남겼어요. 이것은 주이센문, 서천문으로 주이센은 훌륭하고 성스러운 샘이라는 뜻이에요. 문 앞 오른쪽 용의 입에서 샘물이 나온 곳에 연유하여 그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로코쿠문, 누광문으로 물시계라는 의미예요. 문 위의 망루에 수조를 설치하고 물이 넘치는 양으로 시간을 측정했어요. 로코쿠 제도에 대해 1456년 조선의 기록에 류큐의 물시계는 우리나라의 것과 똑같아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니치에이다이 일령대로 해시계입니다. 1739년 물시계가 불안전하다고 하여 해시계를 제작해 설치했어요. 물시계의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무료구역이에요. 이곳부터 유료구역으로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야 해요. 이곳은 고우쿠먼 광복문으로 복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예요. 슈리성 정전으로 가는 4번째 문으로 현재는 매표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곳은 시차노나 하지 어정으로 아래 정원이란 뜻이에요. 슈리성 정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광장으로 정전 앞에서 열리는 다양한 의식의 대기 장소입니다. 이것은 호신문, 봉신문으로 신을 숭상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슈리성 정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입니다. 3개의 문 가운데 중앙은 국왕 및 중국에서 온 사신 중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지나다니고 그에 관리는 양쪽 문으로 들어가요. 이곳은 슈리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세이덴, 바로 정전이에요. 류큐 왕국의 국왕이 정사를 돌보고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슈리성은 지금까지 총 5번의 화재 피해를 입었고 마지막 2019년 일어난 화재로 왕궁의 정전, 남전, 북전 등 6개 건물이 불탔어요. 제가 갔을 때는 한창 복원 중이에요. 가림판을 가려놓아서 그 틈새로 찍었어요. 슈리성은 일본 본토의 다른 성과는 달리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문이나 각종 건축물은 온나무로 주홍칠이 화려하게 되어 있고 각 부분의 장식에는 국왕의 상징인 용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일본의 성들이 주로 남쪽을 향하는 것과 달리 슈리성 정전은 중국을 경의하는 의미에서 서쪽을 향해 지어졌어요. 가림판 벽에는 복원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문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정전 뒷부분이에요. 이곳은 요호 코리덴 세가전으로 왕녀의 거실로 쓰이던 건물로 새 국왕 후임자를 정하기 위한 의식이 진행되던 장소예요. 현재는 전통 류큐 무용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 우물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예요. 왕궁의 전체 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이 문은 하쿠긴문, 백운문으로 선왕의 신의를 모시는 곳으로 국왕만 통과하던 문이에요.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오르면 나아 시내가 멋지게 보여요. 성곽 동쪽 끝에 세워진 전망대예요. 이곳은 욕실로 궁녀들이 목욕하던 곳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왕과 가족들이 귀가하는 공간이에요. 성곽 동쪽으로 가는 길목의 광장이에요. 이곳은 일본군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슈리성 아래에 지하 참호를 파서 총사령부를 두었어요. 미군이 오키나와 상륙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어요. 패전 뒤에 슈리성터에 류큐 대학이 세워지면서 많은 유적이 헐리거나 묻혔어요. 류큐 대학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요. 슈리성 정문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정문은 2000년 기념 집회인 2000엔 집회의 도안으로 사용되었어요. 슈리성에서 모노레일을 타러 슈리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호수로 이름은 류탄 용담 호수예요. 1427년에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용담 호수에 사는 오리들이 밖으로 나와 걸어다니는데 이름은 일본어는 바리바리이고 영어로는 머스코비 오리예요. 특징은 얼굴 부위에 붉은 혹 같은 피부가 돌출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국제거리를 가기 위해 슈리역에서 모노레일을 타요. 마키시역까지는 15분 걸려요. 마키시역에서부터 게초마역까지 약 1.6km 직선거리가 국제거리라고 해요. 나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거리는 약 1마일 동안 상점, 레스토랑, 호텔 등이 밀집해 있는 오키나와의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폐허가 되었던 이곳이 종전 후 오키나와에서 가장 빠르게 재건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덕분에 기적의 1마일이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전후 이 거리에 세워졌던 미 군용 영화관인 어니파일 국제극장의 이름에서 국제거리라는 명칭이 시작되었어요. 불고기 음식점이 있어서 점심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메뉴에 비빔밥이 있어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오키나와 소바도 함께 나와요. 국제거리 중간쯤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둥근 돔 모양의 지붕을 가진 아케이드가 있어요. 오키나와 특산물인 바다 포도예요.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며 거리에서 민속 무용 공연이나 스트리트 퍼포먼스가 열려요. 100% 파인애플 주스를 팔아서 한 잔 마시고 가요. 이곳은 유명 과자점인 오카시 고텐으로 오키나와 특산물인 자색 고구마로 만든 타르트가 가장 대표적인 기념품 전문점이에요. 국제거리 끝까지 걸었어요. 세 번째, 나미노우에 궁이에요. 국제거리에서부터 택시로 갔는데 750엔 나와요. 참배 방법을 써놨어요. 나미노우에 궁은 파도 위의 궁전이란 뜻으로 해안 절벽 위에 세워졌어요. 류큐 왕국의 8개 신사 중 최고의 신사로 추앙받으며 류큐 국왕이 매년 정월이면 직접 찾아와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도했던 곳이에요. 이것은 오미쿠지로 100엔을 내면 기륭을 점치는 운세 뽑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나미노우의 빛이에요. 나미노우의 궁 바로 옆에 있어요.
해변 바로 옆 깎아지른 절벽 위에 붉은색 나미노우에 궁 신사가 자리 잡고 있어 해변에서 바라보는 신사의 모습이 매우 이국적이고 아름다워요. 고층 빌딩과 도심 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도시와 바다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요. 지정된 구역에서 수영이나 스노클링,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해요. 해변 정면으로 거대한 도로 다리가 지나가는데 이 다리가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5번째, 공자묘예요. 공자묘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과거 류큐 왕국이 중국과 밀접한 문화적 교류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유적이에요. 대성전에는 공자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에요. 명륜당은 과거 유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에요. 6번째, 후쿠슈엔, 즉 복주원이에요. 후쿠슈엔은 중국 푸저우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1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에 개원한 중국식 정원입니다. 오키나와 속에서 중국 여행을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동치당인데 중국 남부의 전통적인 대청, 즉 거실 양식을 재현한 공간이에요. 내부에는 정교한 중국 전통 도자기와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중국의 예술 문화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이 탑은 백탑으로 중국 푸저우시에 있는 유명한 랜드마크인 백탑을 모델로 하여 축소 재현했어요. 팔각형 모양의 다층 석탑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에요. 정원 설계부터 시공, 주요 자재 조달까지 모두 중국 푸저우시의 기술자와 재료를 사용하여 정통 중국 남부 양식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과거 류큐 왕국 시대에 중국 푸저우와 가졌던 깊은 교류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공 호수는 한 폭의 산수와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요. 호수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며 정원 전체의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겨울인데 분홍색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호수 안에는 많은 잉어와 거북이가 살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호수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예요. 이곳은 인공산 야산으로 후쿠슈엔 정원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중국 푸저우시에 있는 실제 산인 야산을 모티브로 하여 웅장한 바위산 형태로 조성되었어요. 야산 꼭대기에 세워진 정자는 야정으로 중국 남부의 전형적인 날렵한 처마 곡선이 특징이에요. 거대한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물줄기는 정원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줘요. 야산 안으로 들어가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야산 꼭대기에 세워진 정자 위에서 바라보면 나하 시내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시원한 폭포 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거닐면 마치 오키나와가 아닌 중국의 깊은 산속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그랜드 스톤에서 카레 라이스, 카레 볶음밥, 연어 튀김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인근에 있는 돈키호테에 들어가 구경을 했어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5박 6일간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